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현찬입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N수생 친구들을 위한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도 이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찍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스스로 분석을 해봤죠. 내가 이제 올해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제 나름 실패라면 실패죠. 실패의 원인을 해부해보고 내년에 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즉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커리 이름도 막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막 기본 개념 영상도 새로 다시 막 찍고 하면서 지금 정신이 되게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그걸 내가 그리고 실패라고 명명을 하고 그 이유들을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거를 안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 나가야지 더 나은 그다음 더 나은 성적으로 우리가 보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대체 이번 수능에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고요. 그럼 내년에 내가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설계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 이름은 강영찬이고요. 서울과학고 조기 졸업하고요. 그다음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여러분들 학사입니다. 학사를 수석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이제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 분당 목동 기숙에서 수업을 하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통해서 인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죠. 대체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 20번 있죠? 이거 봤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시험장에서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30번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떠올랐던 게 무엇인지 떠올라야 돼. 생각해봐야 돼. 물론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떠올랐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좋아요. 그냥 차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저랑 같이. 근데 이제 막 이상한 게 떠오르는 게 문제인 거야. 어떤 거? 여기 있죠, 여러분들. fx라는 합성함수.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사교육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어떤 스킬들을 잔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걸 딱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XY축 그려가지고 뭔가 그래프를 이렇게 막 그렸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시험을 잘 받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저격을 하는 게 현재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의심을 해요. 아니 평가원이나 사람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공정한 기관이지 않냐 하면서 왜 이런 걸 저격하냐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왜냐? 애초에 평가원이 출제하고자 하는, 평가원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수학적인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지 어떤 특이한 스킬들을 어떻게 잘 배웠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보다 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들, 선배들, 그런 분들이 현재 이제 다수의 이제 수학과에 이렇게 교수로 포진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점점 그분들이 막 관심을 가지세요, 사교육에. 그러다 보면은 막 교재도 보고 하신단 말이죠. 저한테 이제 와서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하진 않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하면서 애들 진짜로 이런 거 배우는 거 맞아? 이거 좀 이상한 거. 나도 잘 모르겠던 건데 이런 걸 배운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말을 하죠. 맞다고. 그런 걸 한다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막 많은 말을 하진 않고요. 괜히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면 그분들도 이미 우리가 되게 사교육에서 신기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겠죠. 내가 출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통하는 문제를 낼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문제를 낼까? 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너희도 생각해봐. 너희도 입장이야. 내가 그런 걸 출제할 능력도 다 되고요. 모든 자질이 다 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이제 스킬들이 통하지 않으면서 수학적인 본질을 묻는 정말 좋은 문제들을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게 아니라 본질에 더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FFX 딱 봤을 때 합성함수 하면서 이렇게 할 거를 알고 그런 게 통하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문제들을 일부러 출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진짜 수학인 거니까.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여러분들 곧 몇 년 후면은 수능이 또 바뀌잖아요. 미적 같은 거 없어지고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으로 통합이 돼서 전 국민이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거죠. 스킬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잘 시험을 내보겠다라는 그냥 포인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 문제지만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딱 이거 보자마자 합성함수네? 그럼 합성함수 극대극소야? 라고 하셨으면 안 되죠. 왜?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가번, 나번의 조건들의 포인트에 있는 그런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변화한 게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3년 전 이럴 때였다면은 아직 모를 것 같은데? 라고들 많이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스킬들을 저격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또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N수 친구들은 막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함수 추론. 무슨 말인 거냐면 수학2죠. 수학2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잘 찍어보자 라는 게 이제 함수 추론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최근 1, 2년 동안 저런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건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제외하고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래프를 멋지게 막 찍어야 되는 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안단 말이야. 안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3차 함수, 4차 함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막 우리 세상에서 중요한 친구들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2에서 3차, 4차를 배우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공부하고 함수를 분석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그 과정으로서 그 예제로서 배우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꽤 오랜 기간 3, 4차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끊고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야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출제를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현재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체 뭘 내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최근 기출문제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문장들, 그 수학적 표현들을 어떻게 너가 해석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출제되지 않는 스킬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제 막 Q&A로 물어본 친구들도 스스로 알아요. 선생님 제가 막 올해 수능에 몇 단계를 받았는데 막 정말 생각해보니까 정말 막 특이한 거 많이 배우고 막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말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알아.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그런 스킬들 여러분들 이제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확실하고 더 수학적인 풀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등급을 올리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제 이름을 온라인에 막 쳐보거든요. 다양한 사이트들. 그러면은 이런 막 말들이 있어요. 선생님 막 이제 막 서울대 수학과 수학 졸업했다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봤대. 그런데 막 이제 그 수업하는 내용이나 풀이 내용이 막 이제 막 되게 고능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애초에 저는 그 말 자체도 되게 웃긴 게 그 고능화 풀이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만든 되게 특이한 스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특이한 스킬들이 과연 필요할까?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필요하지가 않아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 건데 그런 말 한 친구도 있단 말이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댓글 달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은 현재 수학에서 막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막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바뀐 트렌드를 정확히 한번 인지를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안 나오고 우리가 방향성을 좀 바꿔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변별을 하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은 되게 호흡이 길어요. 제가 막 해설 강의 찍으려고 봐도 막 이제 막 20분, 30분, 40분 그러니까 막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문제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이제 여러분들 문제의 막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어디에 시작점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딱 빠르게 캐치했냐? 한다면 풀 수 있고요. 캐치를 못했냐?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꽤나 힘들 거예요. 그게 지금의 수능의 포인트고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런 20번, 뭐 21번,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에서 거의 이제 쭉쭉쭉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20번이다. 그러면은 FFX 아니라 어떤 것부터 보였어야겠어요? 명확하죠, 여러분들? 모든 실수 X라는 이 표현. 어떤 걸 부르는 표현이죠? 항등식이구나. 그러니까 뭐 한다, 여러분들? 당연히 대입하고 미분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수원 문제잖아. 수원 문제니까 미분을 할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애초부터 설계가 대입만 하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대입만 한다면은 답이 나오는 게 쉬워, 어려워? 쉽습니다. 또 가끔가다 20번도 보면은
막 이제 난리 났습니다. 막 이거 그래프 막 그리시고요. 막 FF 해가지고 막 전체 범위의 그래프 그리겠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항등식 해석하시고요. 대입이나 잘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그리고 그걸 부르는 시작점이 모든 실수 x라는 이 항등식을 부르는 표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1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사실 조금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표현이 분수함수가 있겠죠? 아, 분수함수의 극한의 존재성이니까 분모가 몇 될 때? 0 될 때 분자도 항상 뭐냐? 0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뭐라고? 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알파가 해면은 2알파 더하기 1이 해야 하면서 우리가 따져주시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잘 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풀리는 게 현재의 포인트예요. 뭐 물론 이제 마지막 계산할 때 약간씩 뭐 수학 상하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올해 수능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막 크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작점 너희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거를 그냥 막 중구난방이 아니야. 방금 제가 딱 말한 대로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보면 뭐 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거의 공식입니다. 그걸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방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할 수 있으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아니면 시험을 잘 못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거는요. 최근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막 다양한 풀이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1번 딱 봤어. 뭐야? 이거 해보는 거 말고 생각할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른 거. 그런 건 여러분들 같은 걸로 칩시다.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는요. 방향이 거의 그냥 하나예요. 왜?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런 필연적인 어떤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 방향을 묻는 거지 무슨 막 디테일한 수학적 스킬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20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그냥 대입이나 해 라고 낸 거지 뭔가 대단한 더 내용이 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그걸 보면서 다른 이제 막 해석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 와 신기하다. 저런 게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를 못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건 뭐냐? 시작점을 내가 정확하게 읽는 거를 못하고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적 문제지만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적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읽어내야 될 게 명확했어요. 뭐냐? 문제 조건은 도함수 F'입니다.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건요. Fx였죠. Fx였습니다. 즉 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친구를 뭐 한다?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식을 보니까 적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x는 괜찮아요. 아, 이건 좋죠. 그런데 지수에 있는 1 빼기 x제곱 때문에 적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평가원에서 늘 적분 관련해서 나온 게 뭘까요? 적분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냐? 적분이 되게 해라. 즉 뭐냐? 적분꼴을 만들어라. 이기 때문에 양변에 몇을 곱한다? 2x를 그냥 곱해주시면은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게 28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작점을 딱 이렇게 찍으시면요. 쭉 저절로 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변별이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최상위권, 그러니까 완전 막 이제 위에 친구들은 조금씩 이제 변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금 평가원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전체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에 대한 변별,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상위권, 중위권 이쪽에 대한 변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앞으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곧 수능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제 미적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통 딱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이런 변별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제 막 최상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친구들을 쭉 해야 되니까 이런 상위권, 중위권에 대한 변별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험들, 이런 식의 출제들을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시작점을 우리가 짓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친구들이 많이들 이것들을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의 정의와 그러니까 발문의 특징. 제가 아까 이제 찝은 데 있죠. 딱 그 찝은 걸 포인트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설정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 마지막으로 특이한 풀이, 지엽적인 풀이가 아니라 앞에 해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말로 필연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범용적.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범용적. 그러니까 어디 한 문제에 딱딱 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대다수의 문제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범용적인 활용도가 높은 그런 풀이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실전에서 내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잘 못하고 있을 게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복습을 딱 제가 하라고 늘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번 딱 문제를 뚝 써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복습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쭉 해서 뭐 풀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나열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항상 요쪽 요 이제 풀이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 포인트들에만 집중해서 여기만 이렇게 막 여러 번 읽어봐요. 그것들을 이제 막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패턴이라면, 지금의 출제 경향이라면 어디를 복습해야겠어요? 여기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의 내용과 그 해석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절로 잘 되고 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려보면은 뒤에는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의 포인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인지를 해야 돼.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아, 이래서 내가 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구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라고, 여기. 시작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이제 뭘 실수했고 내년에 그럼 어떻게 반복하지 말아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딱 이 세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잔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실패해 보니까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 대강 아는 것은 끝까지 대강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잘 모르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저걸 꼭 알아내야지 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런 거 힘들잖아. 뭔가를 되게 정확하게 아는 건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고난입니다.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 한다? 무지성으로 무작정 문제만 많이 풉니다.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첫 번째 거, 대강하는 것은 끝까지 대강이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보니까 나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다음 두 번째, 잘 모르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 고난도 기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난도 기출 있잖아. 제가 늘 물어보면은 이래요. 너 기출 다 공부했니? 하면 다 했대.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좀 유명한 어려운 기출들 있잖아. 갖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몰라. 선생님 그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어려운 거라서 패스했어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냐 했을 때 그냥 이제 정말로 쭉 엔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만 무작정 많이 풀어요. 이 세 가지가 콜라보 되면 여러분들 뭔가 내가 베이스가 전혀 탄탄하지가 않아.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 그게 없어. 근본이 없어. 그런데 문제를 막 많이 풀어 제낀단 말이야. 그냥 실력이 늘지가 않지. 그냥 계속 시간만 막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간단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한 그 포인트들 있죠? 근본에 충실한 풀이, 그 다음 두 번째 시작점을 내가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원리를 이 두 가지, 기출과 고난도 기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뭐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을 학습하시고요. 그 기출을 정말로 완벽하게 체화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저도 알겠어요. 왜냐? 기출이라는 게 되게 막 과거 기출, 지금 기출 막 섞여가지고 번호도 막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막 개판이야. 그래서 난이도가 막 이제 너희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내가 어려운 건가? 쉬운 건가?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책 만들 때 애초에 난이도별로 좀 더 세분화를 했어요. 원래 저도 이렇게 스텝 1, 2 두 개밖에 없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 내에서도 막 달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딱 막히잖아? 그럼 포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죠. 이거 왔다 갔다. 아니야. 이건 알아.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럼 나 새로운 거 할래.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약간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스텝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5, 3으로 애초에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시점에 맞게 이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완벽하게 대강이 아니라 모르려고 하지 않고 확실하게 공부를 내가 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뭐 계속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부 문제에만 풀리는 최적화된 그런 스킬들 여러분들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내가 이미 완벽하게 안정적인 뭐 1등급, 안정적으로 92, 96 나와요. 88도 막 그냥 무조건 넘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뭐 지금 2등급, 3등급, 4등급이야. 그런 친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또 안 될 거야. 내가 그냥 확실하게 말해줄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더 위험한 건 이거죠. 출제 안 되는 문제를 푸는 스킬들. 이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이제 선생님들이 특이한 문제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 푸는 스킬들이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볼래?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미 1등급 뭐 92, 96이야. 이러면 그냥 공부하세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한테 당하는 거야. 아마 그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못하는 애들이 하면 오히려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말은 해주지 않아 또. 나쁜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인생이랑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복습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푸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내가 아까 말했지만 시작점을 딱 이렇게 인지해서 들어가려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자동만사처럼 딱 보면 탁 튀어나와야 돼. 저는 그러거든요. 보면 탁 튀어나와야 돼.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려면은 수많은 반복과 수많은 연습 그리고 체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무지성으로 막 풀면은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쳐야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성공의 방향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앞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화려하고 지엽적인 스킬이 아니라 기본과 근본에 충실한 풀이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공부를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중간에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여러분들 그 시작점을 내가 캐치하는 연습을 그리고 그 시작점을 일관되게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내가 범용적인 방향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럼 남은 두 가지는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복습도 열심히 하고 막 계속 뭐 한단 말이야.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 그런데 왜 항상 뭐 3월, 4월, 6월 뭐 아니면 수능 다가와서 물어보면은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개념들을 기억하지 못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걸 공부하는 거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문제 풀어 저 문제 풀었다. 이러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딱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것들만 딱 담아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것들을 여러분들 복습하고 체화를 못한다면은 당연히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할 수 있을까? 체화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 방향들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면 뭐 친구들이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컴팩트하다. 이 말이 사실 수학에서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컴팩트 집합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뭔가 이게 되게 좀 그런가 봐. 근데 여러분들 컴팩트한 이유가 필요한 것을 뺐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뺀 거냐? 지금 수능에 그다음 지금 평가원의 방향성에서 맞지 않는 내용들을 뺀 거지 오히려 그 본질은 더 빡세게 열심히 담아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잘 남아. 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엽적이고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떠올릴 수 있다고. 사실 여러분들 이상한 걸 배워봤자 내가 떠올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시험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다. 다음 두 번째,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제 복습이란 거는 늘 이제 저한테도 강사로서 엄청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 뭐 탐구를 가르친다 이러면은 뭐 영어는 단어 열심히 외워야 돼? 아니면 오늘 배운 문장들 열심히 다시 복습해서 뭐 기억해? 이렇게 말하거나 탐구는 이제 개념노트 딱 만들어가지고 개념노트 내용들은 다 외워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겠죠. 근데 이제 수학은 참 그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복습해. 그럼 뭘 복습하지? 항상 그 포인트가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포인트를 내가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만 보다 보면 교재 다 보다 보면요 그 각 섹션, 그 각 강의마다 그 맨 뒤에 오늘 배운 개념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가지고 같이 복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푼 문제 중에서도 그 문제의 핵심적인 표현들이나 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듣고 복습 가볍게 해본 다음에는 그 딱 포인트만 보면은 아 맞다 이런 거 내가 공부했었지. 나 이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판서로 된 제 복습 강의 말고 별도로 이제 또 이제 약간 과외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패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복습 강의로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수업 다 듣고 나서는 나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 부분만 따로 쭉 들으면은 아 맞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래서 제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세뇌라 그러면은 수학인데 세뇌? 이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슨 수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은 완벽한 패턴들과 완벽한 방향들이 있어요. 즉 어떤 내가 문장, 어떤 표현을 보면은 떠올려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막 창의성이 톡톡 튀는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서 체화해서 세뇌한다면은 분명히 시험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게 제 이제 목표인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딱 필요한 것만 담으면서 그 필요한 건 내가 정말로 계속 복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등급별로 이제 시기별로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이 표는 이제 되게 이렇게 막 커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는 제 이제 강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각 열마다, 각 행이죠. 각 행마다 1등급 친구들,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하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들으면 좋을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위에 보면은 맨 처음에 있는 로고는요, 우리 수학 상하와 중학교 도형 강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온 시리즈가 기본 개념들, 비전 시리즈가 흔히 말하는 실전 개념, 그 다음에 여기 튜닝 시리즈가 엔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하프셋, 온셋이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프셋이요. 우리 1년간 진행된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압축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제 부탁은 요 딱 실전 개념까지의 내용, 그리고 밑에 있는 기출 강의에 스텝 1, 2, 2.5, 3이 있는데 2까지, 그리고 요 앞에 워크북까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막 욕심이 나겠죠. 뒤에 이렇게 많은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내가 했어?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 약간의 모의고사와 총정리 강의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 친구들이다 하면은 사실 또 여기서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저 높3인데 뭐 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3등급 참 섞여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3등급은 그러니까 보통 중간의 3등급 그리고 이제 낮은 3등급 말합니다. 높3 친구들은 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의를 해드릴게요. 3등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높3이 아닙니다. 높3은 대부분 2등급을 받다가 잠깐 3등급이다 하는 친구들까지만 제가 높3이라고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요 그냥 3등급, 보통의 3등급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 여러분들 뭐라는 거냐?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기본 개념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르게라도 한번 듣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막 안 듣지 말고 꼭 듣기만이라도 해줘. 분명히 배울 게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후기를 봐도요. 무조건 배울 게 있으니까 하다못해 1, 2등급 친구들도 들으면 배울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겠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듣기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들으면서 실전 개념 강의들을 이제 비전 강의를 들으시고 대신에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운 기출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기출 2.5다라는 말이 현재 출제되는 약간의 고난도의 기출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실무와 압축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내가 완벽하게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 더 하세요. 저는 이제 최소한의 공부선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친구들, 그리고 이제 높3 왔다 갔다 하는 이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기본 개념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해드린 거예요. 이 애매한 친구들이 요거 안 듣겠다 그러면 그건 매우 곤란합니다. 거의 항상 2등급 받는 친구들은 안 들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전 개념을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들으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기출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로 우리 초인문 엔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 그다음에 약간의 중간 4점 직전까지거든요. 그 엔제들을 같이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푼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들을 모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친구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거에 나왔던 고난도 킬러들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 기출들 필요 없지 않나 이럴 텐데 제가 이제 그 필요한 것들만 딱 골랐으니까 거기까지 좀 공부를 해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등급별로 이제 6모까지 혹은 6월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은 6모 넘어서 6월 말까지의 계획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 6모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엔서 하시니까 알 거 아니야. 6모, 9모 의미 없습니다. 먼저 4등급 친구들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보면은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은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빨리 해야 되는데 나 저거 막 못 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최소 2등급까지 받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충분해 이 정도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복습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수학 상하 중학교 내용이 부족하면은 언제든지 로그온 수학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에 기본 개념을 수학 1,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느 정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실전 개념 강의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듣고 이거는 이제 절반 내지 3분의 1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책이 왜 안 끝났는데 시작해요? 라고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책을 무조건 딱 끝내고 시작해라 이러면 친구들이 끝을 못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저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못 넘어가.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그래, 잘하고 있네 하시면서 좀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으로 새로운 것을 같이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월까지 실전 개념과 기본 개념의 강의들을 완벽하게 듣고 조금 이제 쉬운 기출,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 기출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기출입니다. 스텝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간 4점 정도 되거든요. 중간 4점까지의 기출들을 내가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요 앞에 내용들 제가 이제 복습하는 강의를 제공할 테니까 같이 들으면서 맞다, 이런 거 있었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해도 여러분들 2등급까지는 충분히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베이스 쌓아주세요. 만약에 문제 많이 풀고 싶잖아. 그럼 이때부터 풀어줘. 야, 얼마나 시간이 많이 7, 8, 9, 10 하면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문제 풀 수 있나 해서 이때쯤 되면은 되게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 해달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3등급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돼. 4등급 친구들보다 이 친구들이 더 마음이 급합니다. 막 이제 앞에 친구들 보니까 진짜 뭐 많이 하네, 뭐 많이 푸네 이러면서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게 부족해.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대신에 플러스로 우리 친구들 고난도 기출은 피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또 상담해보면은 우리 딱 3등급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친구들아, 기출 다 공부했니? 이러면은 당연히 공부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몇 문제 찝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합니다. 너 이거 풀 수 있어? 하면은 못 풉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거 좀 어려운 기출인데 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는데 아니에요. 나옵니다. 그리고 참 애매한 게 옛날 과거 고난도랑 뭐 지금의 고난도랑 막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출 스텝 2.5라는 것까지를 지금 나오는 고난도까지로 분류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돼. 이제 피할 수가 없어. 딱 필요한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2월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 기본 개념 아니면 실전 개념을 이렇게 순서로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기본 개념을 꼭 듣긴 해라는 겁니다. 꼭 들어줘. 여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적분 기본 개념 아예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기본 개념 듣고 들으라는 거지 뭐 실전 개념을 처음 듣지 말라 이런 게 아니야. 이걸 꼭 들어달라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실전 개념을 같이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4월까지라고 딱 잡았을 때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그 다음에 중간 4점까지의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베이스를 쌓았어. 그리고 나서 5, 6월에 아까 말했죠. 현재 나오는 고난도 기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좀 쉬운 문제 내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프리튜닝 NJ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딱 여기까지 여러분들 6월까지 완벽하게 딱 하잖아? 그럼 베이스가 딱 쌓여가지고 그 뒤에 막 NJ 풀고 실무 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재밌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 2등급 친구들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이제 잘하고 있겠지만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우리 6월 딱 말 아니면 6월 중순 요 정도까지는 우리 친구들 그 공부하는 그 공부의 밀도를 높여야 돼요. 특히 요 기출 내용들에 대한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수학 문제 잘 푸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문제 딱 보여주면 저 이거 풀 수 있는데요? 하고 막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이때까지만이라도 문제를 여러분들 정말로 철저하게 뜯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있는 어떤 표현들이 중요한 거고 어떤 수식들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지 거기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 근거를 제시하시고 스스로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문제 분석의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베이스가 완벽하게 쌓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보다 문제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풀려요. 뭔가 특이한 내용을 풀린 게 아니라 이 표현 이건데 이 표현 이건데 하면서 그게 한 두세 개 딱 결합이 되잖아. 그럼 문제가 따닥 하고 풀리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딱 이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또 우리 친구들은 특히나 뭐 문제 많이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 많이 푸는 거는 이때에도 충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막 늘 하는 말이 뭐 1등급 친구들이다 이러면 뭐 1일 1실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일 1실무 하잖아요. 이때부터만 해도 4개월이잖아. 120이잖아. 그럼 1일 1실무 하시면 여러분들 127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딱 이때까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근본을 쌓자 라는 게 부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 1, 2월에 당연히 실전 개념과 중간 4점까지의 기출들, 그다음 3, 4월에는 조금 더 어려운 현재 나오는 고난도 기출들과 그리고 이제 쉬운 4점에 대한 중간 4점에 대한 엔제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과거에 나왔던 고난도 기출 중에서 우리 지금 필요한 것들과 조금 더 어려운 중간 4점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4점까지의 우리 엔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근거와 논리를 내가 마음속에 체화하고 머릿속에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안타깝거나 이제 슬플 때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잠재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막 수학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수능 수학을 잘 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내가 발현하지 못하냐? 왜 발휘하지 못하냐? 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된 것들에 집착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지금 평가원도 뭔가 바뀌는 것 같아. 그게 지금 결합된다고 쳐봐. 나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 평가원 인수가네? 뭐 안 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요 구호를 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깨우는 수학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잠재되어 있는 수학 실력과 그 가능성을 깨우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러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방향성이 딱 맞아야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를 제가 완벽하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읽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를 깨우는 수학 트렌드 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은 기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같이 쭉 하면서 제가 복습도 시켜주고 내용 설명해주고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딱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